안녕하세요, 트래블티브. 오늘은 일본이 한국 털고 나가면 그만이라더니 막상 절대 못 빠져나가는 이유라는 주제로 얘기해보겠습니다. 일본과의 갈등이 격화하는 가운데 일부 일본의 극우 커뮤니티 등에서 한국은 약소국이므로 한국이 물건을 사지 않아도 되고 여행을 오지 않아도 된다면서 일본은 쉽게 한국과 단절할 수 있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일본이 한국에서 발을 빼는 것은 어렵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놀랍게도 일본이 한국에 직접 투자한 규모가 유럽연합을 제외한 주요국 중에 1위라고 하는데요. 국내 특정 기업이 모 기업으로부터 받는 투자액을 감안하더라도 미국과 중국보다 압도적으로 큰 액수라고 합니다. 일본 기업은 국내 기업과 합작해 공장을 설립하거나 지분을 투자하는 직접 투자 방식이 그동안 일본의 대한국 투자 형태에서 절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한국은행의 지역별 대외금융부채 현황에 따르면 일본이 한국에 직접 투자한 금액은 495억 달러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미국조차 348억 달러 정도이며 일본의 전체 투자액의 60%를 차지하는 금액입니다. 하는 관계자는 일본 투자의 특징은 공장을 짓거나 대규모 지분을 투자하는 직접 투자 비중이 다른 나라보다 월등히 높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화학,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부품 등 부품 소재 산업에 단독 진출하거나 국내 대중소기업과 합작해 수도권과 지방에 공장을 세운 사례가 많습니다. 도레이, 도시바, 파나소닉, 미쓰비시전기, 소프트뱅크, 덴소 등 일본 주요 제조기업들이 한국에 발을 들인 것입니다. 이는 수십 년에 걸쳐 양국 기업들이 긴밀히 협력하며 공급망 체계를 갖췄음을 방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산자부 관계자는 일본 기업들은 주로 소재 부품을 납품해서 밸류체인으로 편입하려고 한국에 직접 투자를 해왔다며 지리적으로 가까워 운송비용 절감이나 중국으로도 수출이 용이한 점을 활용했다고 합니다. 또한 일각에서는 동일본 대지진 이후에 일본 기업들이 지진의 위협 등을 고려해 한국으로 공장을 이전한 경우도 있었고 한국은 이것을 받아줬던 것으로도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전반적으로 일본 기업이 한국에 공장을 짓는 것이 결국 여러가지 이윤 창출에 큰 도움이 되었기 때문에 진행한 것이겠죠. 따라서 전문가들은 한일 양국이 전면적으로 치닫는다 해도 일본이 한국 투자를 한 번에 걷어들이고 철수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일각에서 일본 자본이 빠져나가 한국에 위기가 오는 게 아니냐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투자 형태로 봤을 때 쉽지 않다는 겁니다. 이러한 직접 투자는 주식이나 채권처럼 한꺼번에 털고 나갈 수 없고 처분하는 것이 쉽지 않아서 당장은 유보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일본은 한국을 동북아시아의 거점 국가로 상당한 직접 투자를 진행해 왔고 수익률도 높았던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반면 한국도 이런 일본 기업과 합작 등을 많이 진행해 왔기 때문에 편하게 사업을 진행하면서도 소재 부품 등에 좀 더 종속되는 면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양국의 경제계에서는 일본이 이러한 갑작스러운 수출 규제를 단행한 것은 양국의 경제적 요소를 고려하지 않은 조치이고 한일이 멀어지게 되는 과정에서 큰 손해가 난다고 비판합니다. 결국 앞으로 한일 간의 갈등이 깊어질 경우 한국의 탈일본화가 진행되고 반대로 일본의 대한국 투자액은 상당히 감소할 전망입니다. 트래블티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